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매수할 때는 천천히, 매도는 재빨리. 이 투자 격언을 보면요, 매수는 느긋하게 사모으라는 조언을 합니다. 당장 오늘 안 사면 내일 주가가 급등할 것 같아도 쪼개고 나눠서 매수하라고 하죠. 반면 이 팔기로 맘먹었다면 앞뒤 재지 말고 바로 시장에 옮겨야 합니다. 설령 내일 조금이라도 오를 것 같은 희망이 있어도 매도는 절대 망설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매수의 경우에는 이 돈만 있으면 다른 종목도 살 기회가 많지만, 매도는 내가 보유한 종목을 하는 거니까 한번 기회를 놓치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절할 때도 결심했다면 과감하게 하라, 이런 조언도 함께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매수는 느긋하게, 매도는 조급하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9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장범준의 노래입니다. 당신과는 천천히.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 이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였는데요. 우리가 매수, 매도 이야기했잖아요. 연애 과정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이제 뜨겁게 사랑하고 막 그럴 때는 천천히, 예? 매수는 천천히. 근데 매도는 이별 아닙니까? 헤어질 때는 아주 과감하게는 아니고, 하여간 이별할 때는 근데 확실하게 이별하는 게 좋다. 왜냐면 이별을 빨리 못 끝내고 이게 지지부진해지고 하면은 안 좋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당신과는 천천히, 우리의 이 매수 기간은 천천히 하자. 5330님, 여기가 듣기만 해도 부자가 된다는 바로 그 유명한 정철진의 목돈연구소인가요? 오늘부터 열심히 청취해서 제 지갑도 두둑해지길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네, 저희가 뭐 주식도 다루지만은요, 채권, 결국 금리 아니겠습니까? 금리에 대한, 채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부동산 관련도 저희가 일주일에 주요한 뉴스도 꼭 챙겨드리고요. 원자재, 요즘 핫하죠? 원자재도 저희가 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뭘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놓치면 큰일 난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똑같이 또 반복해드리고 또 이렇게도 설명해드리고 저렇게도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은 없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ETF 수익률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우리 그 팀에서 고른 ETF에는 편입 종목들이 있을 때 저희가 종목도 이렇게 언급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박소영님, 아이가 앉아서 조마조마했는데 엄마 경제 공부하라는 건지 겨우 잠들었어요. 출첵합니다. 효녀네요, 우리 박소영님의 아가. 예, 진짜 빨리 공부하세요 어머니 하면서 지금 잠들었네요. 네. 궁금한 점, 또 전화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보내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잠시 후에는 주식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 주식학개론입니다.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투자는 즐거워 투투즐 코너 있습니다.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음악 저작권 이야기 나눠봅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 강의를 맡으신 교수님은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우리 하창환 본부장의 그 이제 항상 이제 이름을 제가 말할 때 하창환이라는 이름이 네. 교수가 붙으면 참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창환 교수님이라고 제가 늘 진짜, 왜냐면 제 교수분, 은사분들 중에서 그런 어떤 이런 이름, 약간 뉘앙스, 네네네. 하창환 이런 이름이 많이 있었거든요. 9852님도 주식학개론이라고 하니까 진짜 대학 때 강의 듣는 것 같네요. 하창환 교수님, 거 봐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주식학개론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마음에 들죠? 이 코너명. 네, 좋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음식료 산업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해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식음료 업종에 우리가 큰 메커니즘을 봤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원자재도 많습니다. 있고 환율도 중요하고 막 이런 것들도 이따 또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네. 자,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들어갈 거고 네. 아마 이제 뭐 큰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뭐 종목들도 조금씩은 얘기를 좀 네.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소재랑 이제 식품 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가공식품 쪽으로 소재와 가공. 네, 그렇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은데 뭐 이따가 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일단 뭐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와 직접적으로 더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재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제품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쪽으로는 뭐 밀가루, 전분, 뭐 배합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되게 많습니다. 뭐 대두유도 있고요, 설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변동이 되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이제 접근이 되는 그런 섹터다,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공 쪽으로는 이제 뭐 라면 뭐 축산 이제 이런 쪽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 먹는 것들을 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그래서 음식료 쪽에서도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를 일단 구분하기 시작을 하시면 이쪽은 보다 더 원자재 좀 뭐 반응이 좀 강하겠는데 뭐 이쪽은 뭐 신제품이 나오면 훨씬 더 좋겠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을 이렇게 나눠 놓는 거를 바탕으로 좀 잡아낼 수 있다라고 먼저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대분류가 소재와 가공, 정확히는 소재 식품과 네. 식음료와 가공 식음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료 업종, 식음료 업종 하면은 이 가공만 생각하는데 네. 소재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따가 그 분류를 좀 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소재든 가공이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먹거리니까 그렇죠, 원자재 가격은 하여간 기본적으로 둘 다에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네. 결국에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음. 이제 가공을 한 제품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뭐 원가라든지 아니면은 그게 이후로 제품 가격이 상승이 네. 된다거나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영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원자재 가격에는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똑같이 뭐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대외적인 변수에서는 뭐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원재료를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원화 강세수해 줍니다. 네, 그렇죠. 네. 원화 강세가 나올 때 식음료 네. 업종에는 좋다. 그렇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또 합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게다가 또 뭐 인플레이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음.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도 네.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음. 어쨌든 간에 이런 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향들까지도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또 이제 기후 변화가 저번 시간에 이제 기후 변화에 맞아요.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적게 드렸는데 네.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수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실 동아시아 지역에 사실 기후만 좀 체크를 했었어도 크게 뭐 나쁘지가 않았고 그렇게까지 뭐 최근 뭐 작년에는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겼지만 이때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막 생산에 엄청나게 크게 차질이 생긴다거나 그런 쪽의 기후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좀 곡물 가격이 굉장히 가격이죠. 곡물 네, 가격이 네.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게 된 계기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또 워낙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고 네. 또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동시에 이제 이중적으로 생산량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좀 다루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거시적인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받는 것들에다가 이제 기후 변화들까지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식량에도 이제 지수가 있습니다. 네. FAO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30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런 이 업종에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해상우님 네.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왜냐면 곡물을 또 싣고 날라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운임까지. 네, 운임 지수들이 굉장히 높아진 것들로 봐서 이제 해상 쪽 운임 쪽이 굉장히 업종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지수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이런 운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식음료 업종을 투자할 때는 이 기후도 네. 정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지금 파값이 비싸서 금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배추 가격도 계속 급등하고. 근데 배추는 엄밀히 말해서 이게 1년에 한 3번 이상 나오니까 맞아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 맞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한 번 작황이 안 좋아지면 네. 그 다음에 많이 출하가 돼가지고 그쵸. 이게 해결이 되는데 1년 내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1년 내내 이상 기후가 지금 계속된 거고 지금 거의 2년째 우리나라만 봐도요. 네. 갑자기 장마 길어졌죠. 이상 더위 오죠. 맞아요, 맞아요. 한파 오죠. 이게 정말 연속으로 밀어닥치니까 이 작황이 계속 우리도 안 좋아지는데 네. 이럴 경우에 또 수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문제는 해외도 또 똑같이 이상 기후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트라우마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계속 오르기 때문에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또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은 이상 기후를 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근데 이게 나와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는 그런 관점에 따라서 네, 약간의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네. 식량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는 역시 매정한 것 같아요. 네. 좀 그쪽으로 가면 굉장히 냉정하죠. 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 식음료 아까 우리가 소재식품, 소재와 네. 가공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네. 한번 업종군 뭐 세부적인 종목도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좀 많은데 일단은 이제 소재부터 좀 소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밀가루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겹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워낙 이제 좀 큰 기업들은 다양한 품목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하고 본인들이 수입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네. 겹칠 수는 있는데 일단 밀가루 쪽은 CJ 제일제당, 뭐 사조동아온, 한탑 그리고 SPC 산립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영향이 있다라고 밀가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슈들이 다 터졌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 네. 좀 괜찮겠고 전분 같은 경우 이제 대상, 삼양사, CJ 제일제당 그 CJ 제일제당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곡물가하고는 연관이 높습니다. 연관이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나올 거고 배합사료 같은 경우는 선진, 이지홀딩스, 팜스코, 뭐 하림, 동우팜, 투테이블 이런 종목군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닭을 육계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돼지 쪽을 키우는 그쪽이 좀 영향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뭐 대두유 같은 경우는 사조대림, 또 CJ 제일제당, 그다음 원양어업 쪽에는 사조산업, 동훈수산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영향이 있을 거고 네. 이제 주정은 아무래도 이제 알코올 관련된 종목군들 뭐 풍국주정이라든지 창해에탄올, MH에탄올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영향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술도 네. 이게 주정과 네. 주류가 나뉘죠. 맞아요. 예, 네. 주정이 네. 원자재, 그러니까 소재 쪽 아니겠습니까? 소재 쪽,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 회사 아까 풍국주정, 뭐 네. 창해 에탄올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내가 술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투자로 연관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또 네. 이제 이런 또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알코올하면 우리 또 손소독제나 이런 네. 걸로도 사실 한번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이슈가 나올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네요. 이 소재 쪽도 엄청 많습니다. 정말 네. 포트폴리오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공식품. 우리가 식음료 하면 딱 떠올리는 그런 회사들이겠죠? 그렇죠. 이제 뭐 식품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이제 제빵 같은 경우는 뭐 롯데제과, 서울식품, 네. 뭐 이제 SPC 삼립, 삼립, 네. 뭐 대표적으로 나올 거고요. 네. 뭐 라면 하면 이제 뭐 농심, 오뚜기 뭐 이런 거, 네, 삼양식품. 네, 삼양식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이런 종목군들 나올 거고 이제 축산 같은 경우는 뭐 선진, 뭐 이지홀딩스, 이지홀딩스, 팜스코, 네. 뭐 똑같습니다. 뭐 네. 우리손 FNG, 뭐 이제 우리 고기 사러 갈 때 많이 보이는 브랜드들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유지 가공 쪽에는 이제 롯데푸드랑 오뚜기 네, 또 나올 거고 또 제과 쪽에서는 이제 롯데제과, 네. 크라운제과, 오리온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청량음료 하면 이제 롯데칠성 바로 또 떠오르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뭐 유제품, 유제품. 매일유업, 남양유업 뭐 이런 종목군들 여기 남양유업 있네요.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주류 쪽에 이제 하이트진로 대표적이죠. 그다음 롯데칠성, 무학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말
종목군들도 많고 또 이제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웬만큼은 공부가 된 겁니다. 네. 예, 큰 틀에서의 메커니즘도 봤고요. 네. 또 해당 종목들 소재와 가공으로 나눠서도 봤는데 네. 투자는 어떻게 뭘 보고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이술 잘 팔린다 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어떤 식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접근법.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거시적인 부분들 우리가 다 봤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종목을 어떻게 좀 고를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탄력성이 어떤 게 좀 많이 나올까라고 고민이 많이 나오실 텐데 네.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제품입니다. 제품, 신제품이 어떤 게 나오느냐, 혹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 뭐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제 음식료 섹터를 말씀드릴 때 가격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이 정도로 정말 심각하지 않으면 제품 가격 올리는 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네. 이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판매량을 늘려야 예. 전체적인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환율에 대한 변화는 뭐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뭐 어떤 달은 수혜가 될 거고 어떤 달은 이제 악재로 작용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제품이 어떤 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뭐 일단 삼양식품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 불닭볶음면 아마 엄청 이 선풍적으로 좀 팔렸죠. 그리고 네.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이제 태지나 이제 뭐 테라 뭐 그다음에 진로 이즈백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쪽의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사실 이제 주가의 탄력성도 좀 나왔다라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건 연관성이 좀 있었죠. 확실히 있었습니다. 네, 베스트셀러 제품이랑. 네네네, 예. 확실히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허니버터 이거 나왔을 때도 네.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몇 년 전인데. 몇 년 전이지만 그래서 옛날 예. 사례까지 다 들고 그렇죠. 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대박이 나는 그런 이제 제품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주가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만큼 인기가 생기면 선풍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선풍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군들 중에서 나는 뭐 술을 좋아한다, 혹은 뭐 난 과자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이게 정말 잘 팔리는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시다 보면은 이게 이제 과거에 정말 대박이 났었던 그런 제품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그 이제 성공적인 그런 흐름들을 살펴보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는 약간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네. 이제 그런 신제품, 이 제품이 굉장히 기존 제품 중에서 잘 나가는 게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또 그 다음에는 신제품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이 굉장히 잘 될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 뭐 최근에 보면 어떻게 보면 꼬북칩이나 이런 것도 한번 엄청나게 또 인기가 생겼잖아요. 예. 뭐 초코송이, 뭐 하얀송이 뭐 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과자들 중에서든지 아니면 이제 뭐 라면이라든지 그런 것 중에서 신제품이 나오고 그게 굉장히 좀 선풍적으로 인기가 끌리는. 대박, 소위 말하는. 그쵸.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테라 같은 경우도 맥주로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정말 막 1초에 막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주가에 분명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식음료는 특별한 테크닉이 없어도 그렇죠. 분석 뭐 이런 거 없어도 좀 쉽게 네,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이 맥주 시원하네. 그래서 그렇죠. 옆 네네네. 테이블을 봤는데 다 그 맥주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실은 주가와 연관성이 있다. 그렇죠. 네. 네. 실제로 뭐 테라 엄청 잘 팔릴 때 또 네. 주가에 반영이 됐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하고 근데 또 인기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그렇죠.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네네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아주 있죠. 좀 이거는 뭐 일상적인 테크닉인데요. 근데 그렇죠. 주식이 네. 결국에는 실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 음식료 같은 경우 특히나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배추 가격, 뭐 파 가격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피부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뭐 테크닉보다는 그냥 우리가 실생활을 얼마나 잘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투자 포인트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좀 섹터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또 추가로 해외 진출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판매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에는 국내에서는 인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결국엔 최상단이 정해져 있겠죠.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비비고 만두가 네.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라는 거는 아마 기사로도 좀 보셨을 거예요. 뭐 김이라든지 수출이 굉장히 많이 네. 늘어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해외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이제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됐고, 네. 그래서 이런
냉동 제품들을 이제 소비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는 종목군들도 분명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 그래서 해외 시장이 얼마나 진출이 되고 있고 그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이 음식료 섹터에서 내가 투자해보고자 하는 그런 종목을 찾는 데는 굉장히 좀 크게 이제 영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돼요. 사실 이제 기생충이 대박이 났을 때 짜파구리. 네, 짜파구리가 네. 또 엄청나게 또 대박이었고 그때 판매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소재로 사용이 됐을 때 그게 또 잘 됐을 때 뭐 혹은 이제 유명한 뭐 이제 아티스트들이 그런 걸 홍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먹는 게 뭐 영상에서 나온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지도 한 번씩 이제 뭐 TV나 뭐 이제 뭐 플랫폼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서 보시는 좀 재미도 이 음식료 섹터를 투자하실 때는 좀 있지 않을까. 변수는 잘 없죠. 특히 이 식음료는. 가령 뭐 영화에서 네. 누가 맛있게 먹었다 하면 네. 실제 매출까지도 그게 대부분 나오죠. 그렇죠. 거의 예. 뭐 그 영화가 만약에 대박이 났다라고 하면은 뭐 그 드라마라든가. 네, 드라마라든지 예. 대박이 났다 하면은 거의 뭐 따라서 매출도 나와요. 네, 매출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건 좀 편하네. 네. PPL도 편하겠어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먹거리는 정말로 이게 할만하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 먹으면은 먹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번 또 먹기 시작하면 우리가 또 한 번 딱 먹고 맛있냐고 딱 끝내지 않잖아요. 맛있어야 되지. 네, 예. 계속 먹게 되고 계속 찾게 되는 게 또 이제 음식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우리 식음료 업종의 투자법은 네. 명쾌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베스트셀러 될 것 같은데 혹은 된 거를 빨리 따라붙던가 그렇죠. 하고 국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왜냐하면 결국 우리나라가 우리 사람들만 뭐 과자 하루에 10개씩 못 먹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해외 시장에서 또 한번 터지는 것까지 함께 본다면 네. 좋은 접근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업종을 공격해 볼까요? 공략해 볼까요? 최근에 이제 또 노마스크 아.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아예 카테고리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노마스크 수혜주 이게 없던 건데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맞습니다. 증권사들이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쪽을 한번 또 집중 어.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어가는 게 화장품 생각나고요. 네, 화장품, 뭐 여행, 항공, 여행, 네, 뭐 이제 카지노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뭐 면세부터 시작해서 면세. 네, 굉장히 다양한 섹터를 좀 다루게 될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했고요. 우리 하청환 본부장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을 들을 텐데요. 악동 뮤지션입니다. 라면인 건가? 좀 더 재밌는 투자는 없을까? 좀 더 즐길 수 있는 투자는 없을까? 취향 저격 음악들로 투자를 즐겨봅니다. 투자는 즐거워. 투절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뮤직 음원 전문 애널리스트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윤동현 애널리스트는 음악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음악에 대한 관심은 중학교 때부터 통기타 같은 거 했으니까 그때부터 있었긴 한데 네. 전문적으로 막 하고 싶다라고 한 거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인 것 같아요. 완전히 그때는 뮤지션으로서 아니면은 뮤지션으로서는 아니고 그냥 이쪽에 뭔가 뭐든 한 숟가락을 이 업종에 뭔가를 하고 싶긴 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좀 왜냐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네. 이게 어떻게 하다 갔지? 저도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어요. 이제 예. 음악 쪽보다는 금융 쪽에 좀 더 관심이 많긴 했어요. 제가 대학교 예. 때 그 학회 같은 걸 했었어가지고 예. 금융 쪽에 관심이 많다가 음악도 좀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를 찾아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 세계에 이 거래가 있구나. 네, 이런 네. 거래가 되게 재밌겠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주식 하십니까? 주식도 요즘에는 안 하는데 작년에도 했어요. 했습니다. 코인은요? 네. 코인은 봤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번 하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24시간이니까. 네,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접었습니다. 하다가. 거의 종속되지 않겠다. 네, 거기 너무 좀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윤동현 애널리스트. 나는 오직 음원 거래. 음원 거래. 모든 것을 건다. 요즘에 네. 재밌는 걸 하나 봤거든요. 뭘 봤습니까? 그 뱅카우라고
송아지를 또 지분을 사는 게 또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네. 그거 봐가지고 이거 되게 재밌다 하고 아, 봤어요. 송아지 키우니까. 네, 송아지를 예. 처음부터 지분을 산 다음에 예. 그걸 이제 판매되면은 그 수익금을 또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신기하네 하면서 봤었죠. 되게 그러면 이제 송아지 전문, 네. 송아지 전문, 지분 전문 애널리스트로 이제 아, 겸업도 계획 그렇진 중에. 않을 것 같고. 이번 주 음악 저작권 시장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이번 주는 200선을 조금 내려갔습니다. 200선 아래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유지 중인데 네. 음악 저작권 시장에 대한 관심은 좀 높긴 한 것 같지만 뭐 아직까지 롤링이나 러브데이 같은 이제 스타곡, 예, 대박곡, 스타곡들 역주행곡들 저작권료가 언제 들어오냐고 계속 아직도 문의가 와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인내심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좀 네. 매물이 나온 거 아닐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한 9월이나 8월 이럴쯤에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분배되는 시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재평가 될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조정된 가격에 저작권 지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3개월 넘게 이 음악 저작권 거래를 이제 계속 저도 이제 관심 갖고 네.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역주행곡이 나왔을 때 대박이 터지는 것 같아요. 좀 네. 약간 흐름이 또 있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스테디셀러는 좋긴 하지만 네, 수익률이 마치 우리가 고배당주의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듯이 네, 그런 롤링 같은 게 나와줘야 아.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500% 600% 이런 게 나오죠. 맞습니다. 네. 이게 배당으로 바라보는 게 좋은데 음. 사실 시세 차익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음. 시세로 바라보았을 때는 흐름이 역주행이다. 네, 역주행이 좀 역주행곡밖에 없다. 시세가 좋죠. 음악 트렌드 지금 이제 리메이크 다시 좀 붐인 것 같아요. 그런 예능 프로에서도 네, 네. 몇 개 나오면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뉴트로 열풍 리메이크 네, 이렇게 맞아요. 계속 막 이렇게 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5월쯤에 싸이월드 소식 한번 전해드렸었어요. 네. 5월에 싸이월드 복귀하면서 BGM. 대문곡. 네, 맞습니다. 그 곡들 주목하면 좋겠다 했는데 7월로 또 미뤄졌습니다. 이게 도토리 환불은 계속 되고 있는데 7월로 이 서비스는 데이터가 아직 복구가 잘 안 됐대요. 그래서 7월로 미뤄졌고요. 네. 다만 음악 시장에는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 싸이월드 BGM 2021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싸이월드 자체에서 어. 그 BGM 판매 내역 20년간 판매 내역 가지고 탑 100을 선정해서 실제로 이 리메이크를 계속하고 곡을 부르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잘한 거네요. 네, 이번요. 예, 계속 부르는 효과적입니다. 네, 소유 씨나 에일리, 황치열, 데이브레이크 등 유명 가수들이 1차 라인업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지속되면은 또 리메이크랑 뉴트로 계속 열풍 지속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윤두근 아나운서한테 왜 입금 안 되냐 문의를 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매체별로 이 저작권료가 언제 발생되고 언제 입금되는지를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웬만한 매체를 했고 이제 남은 것이 공연, 네. 복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싶으실 텐데 5가지 종류가 크게 있어요. 매체별로. 저작 재산권입니다. 네. 좀 저작 인접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는데 저작 재산권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분들에게 지불되는 저작권료 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전송, 방송, 공연, 복제, 해외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네. 지난주에 3가지 살펴봤고 오늘은 공연이랑 복제 그렇습니다.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전송, 방송, 해외를 했고 오늘은 공연과 복제인데 이거 약간 이 카테고리를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요. 네. 복제가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복제니까 네. 이제 CD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CD, 음반, 이제 음반. 실물 음반.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포함되는 게 무대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네. 공연에 있어야 되는 콘서트가 네. 이 복제에 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정작 공연에는 콘서트가 없어요. 네, 이게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네. 이제 그 징수를 하시다 보니까 어. 매체별로 나누는 게 크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복제 무대 공연이 들어간 건데 예. 야, 이게 행정적 착오네요. 당연히 콘서트는 공연에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복제니까 곡이 복제된다, 콘서트에서 복제된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예. 이거는 그쪽 이제 협회에서 잘 해주신 건데 네.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복제에 무대 공연이 포함되어 있다. 네. 이건
짝짓 그럼 공연은 이제 좀 이따 얘기 다시 하겠지만 노래방이라든가 네. 이런 공공장소에서 맞습니다. 예, 나오는 게 공연 네. 섹터죠. 유원지 그 대규모 유원지. 점포 어. 이런 곳에서 나오는 곡들에 대한 저작권료는 이제 공연 쪽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복제부터 볼까요? 네, 복제는 이제 1개월치 징수분이 네. 바로 다음 달에 분배됩니다. 그러니까 5월에 들렸으면 6월에 바로 저작권료가 나옵니다. 네. 그 매체에서는요. 예. 그래서 좀 복제에서 저작권료가 많이 발생하면 월별로 계속 나오니까 네. 일정하겠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복제라는 것 자체가 음반 그렇죠. CD, 음반 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음원 발매 초기에만 음.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가 많다고 해서 매월 동일할 거가 아니라 이게 많으면 초창기에 된 거겠네라고 신곡이겠네. 신곡이겠네. 네. 아니면 요즘에 음반이 많이 팔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네.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많다. 음. 한 3개월, 1년 이내에서 분배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딱 생각하시기에도요. 이 복제 카테고리에서는 CD 음반 판매 수입이니까 네. 물론 스테디셀러. 아, 네. 예. 왜냐면 제 아들이 요즘에 지금 이문세 씨에 오. 빠져가지고 지금에 어떻게 취하게 또 지금 고1 된 이문세 막 맨날 네. 그러니까 엄청 좋죠. 막 살려고 하더라고요. 어. 이제 그런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이 다 이제 네, 앞부분에 노래 나오자마자 몰려 있겠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발매 초기에 저작권료, 복제 부분에 많이 나왔던 그런 사례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에 이제 처음 말씀드릴 곡은 오솔레미오라고 아이즈원의 곡인데요. 네. 이분들은 4월 29일에 약간 급작스럽게 해체 소식을 아, 전하긴 했는데 예. 이 곡은 20년 12월에 나왔어요. 예. 발표가 됐어요. 예. 그래서 바로 다음 달인 1월에 음. 저작권료를 보시면 6,491원 아. 이렇게 크게 나왔죠. 복제에서가 월등하죠. 네. 그때 CD를 많이 샀나 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즈원 자체가 팬덤이 강력하다 보니까 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달에 음.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음. 최근 1년 저작권료 매체별 비중 보면 전송이 약간 조금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아마 5월달 거가 포함된 걸 텐데 그렇죠. 전송은 5개월 후에 음. 분배가 되니까 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음. 그래서 복제는 1개월 후에 나오니까 1월달에 팍 뛴 거고 네. 그 다음에 5월달에 조금 더 나온 거는 전송 쪽에서 발생된 거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노래는요? 다음 노래는 궁금스라고 하성운 씨의 곡인데요. 예. 하성운 씨는 워너원 소속의 예. 그분입니다. 네. 이 곡은 2020년 6월 8일에 음. 공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복제 부분에 파랑색 복제 음. 부분에 매체별 비중이 높죠. 네. 그렇다 보니까 6월달 발표됐으니까 6월달과 7월달에 그렇죠. 네. 6, 7월에 몰렸겠죠. 이렇게 네. 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월에 또 다시 저작권료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전송이나 방송이나 이런 게 분배가 되지 않고 복제도 음반이 별로 아직 안 팔렸으니까 그 달은 안 나오다가 이제 11월달에 전송에서 나온 거죠. 바로 이런 시기. 네, 이런 8월, 식입니다. 9월에 계속 윤동현 아나운서에 전화해서 왜 입금이 안 됐느냐. 네. 예? 네. 하성운의 궁금수가 네. 예. 그렇게 이렇게 저에게 팔렸는데. 문의 좀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매체별로 다 음. 특징이 있다. 특별한 케이스도 있다고요. 네, 이게 두 곡 정도 살펴보면은 네. 특이한 점 다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아스트로 그룹 차은우 씨가 계신 곡인데 네. 드림나이트라는 곡이 있습니다. 예. 이 곡은 사실 2017년에 발매됐어요. 2017년. 그러면 이제 신곡은 아니죠. 네, 신곡이 아니에요. 네. 2017년에 발매됐는데 올해 4월에 1353원이 나왔어요. 갑자기 나왔어요. 이게 복제 쪽이 매체별 비중이 높잖아요. 네. 갑자기 높네요. 네, 갑자기 높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어요. 무대 공연을 했나? 이렇게 했는데 공연을 한 게 없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CD를 왕창 산 거죠. 네, 그게 누굴까 했는데 아마도 해외에서 해외 팬덤이 많은 그룹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팬덤에 갑자기 좀 음반이 어디선가 팔린 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해외 어느 국가에서 네. 예, 이제 네, 맞습니다. 아스트로에 완전히 이제 네, 좀 친 거죠. 팬클럽이 많아졌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해외 팬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세요. 그러니까 트위터나 뭐 어디를 봐도 멘션이 한국어보다 영어 뭐 이런 쪽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곡은 초기가 뭐 아니라- 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별자리라는 이유 씨의 곡인데요. 이거는 21년 2월 2일에 발표됐는데 네. 이거는 매체별 보시면 복제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 지분은 저작 인접권입니다.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저작 재산권에서는 복제가 나오는데요. 예. 저작 인접권은 복제가 분배가 안 돼요. 야. 대신에 전송 부분이 예. 1개월치가 2개월 후에 분배됩니다. 음. 그러니까 저작 재산권은 5개월 후에 분배되는데 예. 저작 인접권은 전송이 2개월 후에 분배됩니다. 예.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 상장됐을 때 저작 재산권이 없는 채로 아니요. 아니에요? 있는데 있어요? 발매될 때 저작 재산권과 인접권이 동시에 발견돼요. 예. 예. 네, 발생해요. 예, 발생하죠. 근데 저작 재산권 지분을 따로 사고 저작 인접권 지분을 따로 삽니다. 그래서 따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예. 플랫폼에서도 그렇고 협회들에서도 그렇고 예. 따로 정산되는 매체들도 있고 그렇게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작 인접권과 재산권은 다른 곡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다르다 그냥 곡 자체가 그냥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작권료 정산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에게는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윤동현 애널리스트. 네. 한번 사례를 가지고 네.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네,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있어요. 네, 이거 저작 이거는- 인정권과 저작 재산권이 네.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후에 이별자리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발표됐으니까 2, 3월에 CD 마크 나와야 되는데 네네네. 폭제가 안 들어온다. 네, 복제는 네. 저작 재산권에가 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발생됐다. 네. 이거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복제에서 음악이 들려 나왔을 때 부분에 이제 네. 언제 입금되느냐 봤고요. 공연 쪽도 봐야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공연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노래방이나 유원 시설 대규모 점포 이쪽에서 발생되는 거고요. 네, 콘서트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노래방은 2개월치가 다음 2개월 동안 분배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냥 매월 분배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유원 시설이나 대규모 점포, 백화점이나 호텔 막 이런 데서 발생되는 거는 6개월치가 4개월 후에 분배됩니다. 네. 그러니까 4월이랑 4월, 10월 이렇게 네. 분배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4월과 10월 그때가 또 많이 들리고 뭐가 있나요? 이게 4월과 10월이 저작권료가 분배되는 시기이다 네. 보니까 4월, 10월에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그것보다는 노래방이 좀 더 높고 비중이 높고 네. 이 공연 안에서도 노래방이 더 높고 네. 대규모 점포 같은 거에서는 좀 더 저작권료 발생이 절대값이 낮으니까 4월, 10월에 높다보다는 그냥 매월 일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노래 세 곡.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쭉쭉쭉 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노래방이 많이 불리는 건 당연히 스테디한 곡들이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응급실 가져왔는데요. 응급실에 이제 공연 부분이 높죠. 네. 그런데 전송 부분도 높습니다. 네. 당연히 많이 들리니까 많이 불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네. 2020년 저작권료 보면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네. 전송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매월 발생되는 게 있다 보니까 매월 일정하게 저작권료가 발생한다 이렇게 그래도 생각해 비중으로 봐도 공연 부분, 노래방 네. 유원 시설 부분이 네. 무려 44%. 맞습니다. 다음 곡은 빅마마의 체념. 체념입니다. 네, 역시 노래방 네. 공연 부분에서의 초히트곡이죠. 네. 그래서 54% 나오고 있고요. 전송도 36% 나오고 있습니다. 전송은 스트리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월별로 좀 일정하게 나타난다. 1월, 3월 특별히 튄 거는 그때 좀 이슈가 있었던 거여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매월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방 유원 시설 공연 부분에서 무려 54%의 저작권료가 발표되고 나오고 있는 노래방에서 엄청 빅마마의 엄청 체념. 부르는 거죠. 네. 들어가면 어디선가 흘러나와요. 맞습니다. 아유, 예. 네. 또 마지막 이 노래네요. 마지막 이거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들을까요, 바로 노래를? 네. 네. 소주 한 잔입니다. 임창정. 좋죠. 이것도 공연이 52%고요. 네. 전송이 41%입니다. 네. 들려지는 것보다 부르는 게 더 많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곡도 월별로 일정하다. 소주 한 잔은 항상 그 차트 순위 10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중학생들도요. 네. 이 홈코너 혼자 코인 아, 노래방에서 네, 그렇죠. 지금 중학생마저 임창정의 곡에 소주 한 잔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 역시 네, 대명곡이 진짜 됐어요. 명곡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끝으로요. 추천곡 네. 소개해 주시죠. 추천곡은 드림이라는 수지백현 씨가 함께 부른 네. 드림이라는 곡입니다. 박근태 작가님이시고요. 네. 저작 인접권과 저작 재산권 두 개가 있는데 저작 인접권을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2016년에 공표됐지만 꾸준한 저작권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조금 전 윤동현 애널리스트가 추천한 곡 수지 백현의 드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